안녕하세요. NTS에서 쇼핑 마크업 담당하고 있는 박성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개발자 도구 활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건데요. 그 개발자 도구는 웹을 만드는 그 개발자나 디자이너들이 그 디버깅하기 편하라고 만든 도구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디자이너가 쓸만한 기능 위주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 브라우저 중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크롬 위주로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기타 브라우저들에 대해서 그 약간 대동소이한 기능들을 그 크롬 설명과 매칭시켜서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크롬 같은 경우는 그 개코 엔진을 이용해서 만든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개코 엔진으로 만든 네이버의 웨일 브라우저도 개발자 도구가 완전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브라우저를 동시에 설명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자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활성화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텐데요. 그 활성화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총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상단에 메뉴에서 이제 바로 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단축키로 여는 방법이 있는데, 맥에서는 이제 커맨드 옵션 I로 열 수 있고,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F12번이나 아니면은 그 컨트롤 시프트 I를 이용해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해당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검사 메뉴를 눌러가지고 바로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의 그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크게 개발자 도구는 이제 패널 영역하고 그 패널 메뉴 부분하고 패널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발표 주제에서 자주 사용하게 될 메뉴는 이제 맨 앞에 몰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3가지의 메뉴들이 있고요. 그리고 먼저 이제 이 엘리멘트 패널을 이용해서 그 페이지 뷰의 소스나 이제 스타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모드를 이용해서 이제 화면의 다양한 디바이스에 맞춰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또 활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부분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제 검사 도구라고 해가지고 그 검사할 영역을 선택하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먼저 이걸로 선택을 하고 나서 나머지 활용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디바이스 모드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약간 모바일 모양으로 생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파란색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파란색이 되면은 활성화가 된다는 이제 의미이고, 이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저 파란색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토글 버튼이죠. 디바이스 모드를 이제 키시게 되면 바로 이제 네이버 메인에서 키시게 될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쇼핑 페이지를 제가 예제로 했는데, 바로 하면은 이제 그 브라우저에서 보이는 페이지가 이처럼 바뀌게 되고,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모바일 페이지로 인식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모바일 페이지로 보여줍니다. 이 이유는 이제 디바이스 모드는 페이지가 보여준 브라우저를 해당 모바일기의 정보를 강제로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 메인이 원소스로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 맞춰져 보이는 반응형 사이트라면은 이 모양에 따라서 바뀔 준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모바일 버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 저희 네이버는 이제 로딩될 때 기기를 먼저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도메인을 다르게 하는 적응형 웹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바뀌지 않고, 처음에는 PC 모양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한번 로딩을 해서 그 기기 이제 그 보여지는 페이지 뷰가 모바일로 강제로 인식하게 해서 이제 모바일로 맞춰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각 디바이스 모드의 각 메뉴들 설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맨 왼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 모바일 기기별로 대표적인 기기 버전의 해상도나 환경을 미리 저장해 놓고 불러올 수 있는 이제 프리셋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브라우저 설정에서 추가 삭제도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설정도 저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프리셋을 만들어 넣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지정된 해상도가 가로 세로의 순서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 화면이 조금 작게 나오거나 이제 그랬을 때 이제 퍼센트 단위로 줌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보고 있는 화면에 자동으로 맞춰지고 너무 작다 싶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키워서 볼 수 있는데 보통 한 번에 볼 수 있게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그 퍼센트에 맞춰서.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사용할 일은 잘 없는데 모바일 환경에서 인터넷이 느릴 때 환경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느릴 때 로딩하면은 뭐 이미지나 아니면 데이터 등이 어떤 게 늦게 뜨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최적화하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개발 단계에서 그 성능 테스트나 그런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서 전체적인 리소스를 관리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마크업이나 그 디자인 작업 시 이 기능을 많이 살펴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버튼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랜드스케이프 지원하는 창인데요. 디바이스 모드 이제 마지막 기능인데 이거는 이제 가로 세로를 뒤집어서 기기의 가로 모드 뷰를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옆으로 늘어져서 보이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가로 세로 해상도 나오는 부분이 서로가 이제 뒤바뀌게 돼서 간단하게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본격적인 이제 활용 방법을 하기에 앞서서 검사 버튼으로 요소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개발자 도구로 스타일 변경이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요. 이제 이 부분에 검사 도구를 활성화를 해서 이제 활성화는 파란색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클릭하면 비활성화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영역을 페이지 뷰에서 클릭을 하게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영역이 이제 엘리멘트 패널에서 해당 소스 영역의 하이라이트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된 소스에 적용된 스타일이 같은 페이지에 있는 이런 스타일 패널로 이제 만들어져서 그쪽에 이제 CSS나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 버튼 활성화는 저렇게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축키를 제공을 하는데 단축키는 이제 맥 버전에서는 커맨드 시프트 C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뭐 컨트롤 시프트 C 이렇게 눌러서 바로 확인을 해서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텍스트 수정을 하는 방법인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검사 버튼을 활성화를 시켜서 그 수정할 영역을 선택해서 해당 소스로 이동을 합니다. 네, 해당 소스를 이용한 다음에 테스트 영역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키보드로 수정을 할 내용을 늘 입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바로 그 적용된 텍스트가 이제 적용이 되게 되죠. 이렇게 길게 넣어서 이제 엔터를 치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뷰에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 내용을 이제 길게 넣어서 뭐 말줄임이 되는 경우가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말줄임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소스를 수정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이제 예제 페이지를 보시면은 아래 A 아이템즈 추천 쇼핑 옆에 베타 아이콘이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이제 이거를 위에 있는 최근 본 상품 쪽에 붙여서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이제 예제로 가져왔는데요. 처음 방법은 항상 동일해요. 검사 도구로 영역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붙여 넣어야 될 소스는 미리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마크업 담당자나 아니면 개발자에게 물어봐서 이제 미리 알아놓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그 소스를 복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검사기 해당 영역을 선택을 하게 되고, 먼저 그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방금 이전에 배웠던 그런 텍스트 수정으로 그 소스 수정이 되는지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예 소스 자체가 텍스트화 되어가지고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방금 텍스트 수정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넣어야 될 영역에 그 Edit as HTML
메뉴를 활성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큰 편집창이 생기게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저희가 넣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엔터를 치면은 바로 개행이 되기 때문에 엔터를 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저 텍스트 편집 모드 영역의 바깥쪽을 아무 때나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영역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추가된 이렇게 내용을 넣었을 때 바깥쪽을 클릭하시고 닫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소스가 들어가고 베타 아이콘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CSS 수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검사 영역으로 수정하고 싶은 영역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고요. 해당 스타일을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제대로 그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선택이 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은 스타일 패널에서 이제 그렇게 다 나오게 되니까요. 거기서 확인을 하시고 수정하고자 하는 속성 값을 아까 텍스트처럼 더블 클릭해서 활성화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이제 수정하고자 하는 값으로 기입을 하게 됩니다. 기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제가 빨간색을 넣었는데 빨간색으로 저 버튼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속성값의 그 활성화된 버튼 그 영역이 제대로 이게 적용이 실제적으로 실시간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적용이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실시간으로 스타일 값이 유효하다면은 그 부분이 이제 반영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새롭게 CSS 속성이 없는 부분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에 스타일 확인 영역 그 상단에 보시면 더하기 버튼이 있는데 이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추가할 CSS 속성을 기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만약에 보더라는 속성을 제가 추가를 하겠다 해서 보더를 넣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소스에 대한 힌트를 제공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브라우저에서. 그래서 개발자 도구에서 이 부분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걸 찾아가지고 뭐 B만 넣어도 B로 시작하는 모든 소스들이 속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보더를 넣는다고 했을 때 이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뭐 다 엔터를 치거나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아도 유효한 값이라면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태값 수정인데요. 만약에 이제 버튼에 A 태그나 뭐 버튼 같은 경우에 뭐 호버 기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마우스 오버 같은 경우인데 선택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스타일에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그 뒤에 속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선택을 하려면은 이제 검사 도구로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제 제대로 그 호버가 적용이 되는 영역인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 끝에 그 콜론하고 HOV 이제 호버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아래처럼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체크 영역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상태들에 대한 그 체크 버튼들을 제공을 하는데 여기서 호버를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 호버가 적용된 스타일이 그때서야 이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가 호버의 색을 어떤 색을 줬는데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다른 색으로 뭐 확인을 한다던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그 저희가 호버라는 기능도 사용을 하지만은 보통 그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활성화되는 것들은 뭐 클래스라던가 아니면 다른 속성 값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런 식으로 이제 소스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예제 화면에서는 저게 아리아 셀렉티드를 펄스 트루를 줘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 뮤직처럼 약간 활성화되어 있는 버튼을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런 값들을 알고 있다면은 저 부분에 대한 속성 값을 아예 수정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true를 줬을 때 저렇게 영화 부분에 이렇게 빨간색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크업 개발자나 개발자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보시고 어떻게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게 되면은 뭐 클래스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떤 속성 값을 바꿔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개발자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대표적인 다른 브라우저들의 개발자 도구는 이제 어떻게 생겼고 그 기능은 이제 어떻게 또 다르고 이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로고를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브라우저는 사파리랑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선정을 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파리 같은 경우는 웹키드 엔진을 이용해서 브라우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파리 브라우저를 처음에 실행시키면은 방금처럼 개발자용 메뉴 자체가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하는 방법은 저 아래 이제 그 환경 설정에서 메뉴 막대에서 개발자용 메뉴 보기를 눌러가지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 저 개발자용이라는 메뉴 자체가 처음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저거를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개발자 도구를 진입을 해서 뭐 다른 어떤 수정이나 활용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축키는 이제 뭐 요소 점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요소 점검이라는 내용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저렇게 아래쪽에 요소 점검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서 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단축키는 커맨드 옵션 I를 이용해서 바로 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도구의 구성은 사실은 사용법은 아까 전에 봤던 그 크롬이나 뭐 그런 개발자 도구랑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에 요소라는 패널이 있는데 이 요소가 이제 아까 그 엘리멘트 패널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상단 오른쪽쯤에 저렇게 무슨 조준경 같은 마크의 버튼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검사 도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검사 도구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상태 값이 항상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바로 선택을 해서 호버나 뭐 액티브나 이런 상태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크롬처럼 디바이스 모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환경은 디버깅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고요. 그리고 맥 PC 같은 경우는 그 시뮬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벽하게 아이폰 환경을 똑같이 제공을 해요. 그래서 왼쪽 화면을 보시면은 시뮬레이터에서는 애플에서 나왔던 모든 종류의 그 모바일 기기를 버전별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선택하면은 오른쪽 화면처럼 마치 이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동일한 환경을 그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열어놓은 상태에서 사파리의 개발자 도구를 열게 되면은 그 두 개를 연결을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소스 편집이나 텍스트 편집을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을 사용하기까지가 그 설정 자체가 까다롭거나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소개 형식으로만 제가 발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시뮬레이터에 관련된 애플 공식 도움말 링크거든요. 근데 좀 깊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 저 설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저걸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저기 검색을 하시게 되면 해당 그 시뮬레이터 관련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설정법도 딱 하나하나 따라하시면 되게 쉬우실 거고,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개발자 도구 화면입니다. 근데 IE에서는 요소 패널은 돔 탐색기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커서 모양으로 된 이런 검사 도구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A 콜론이 있는데 A 뭐 콜론 이런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마우스 오버 같은 강제 요소 상태 값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체크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E는 이렇게 문서 모드 버전 선택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요.
이는 이게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IE는 이제 버전별로 브라우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각 모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11 버전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뭐 7, 6, 5 이런 식으로 다 예전 버전들까지 저기서 이제 비슷하게나마 완벽하진 않지만 비슷하게나마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서 모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IE에서는 따로 뭐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기능은 아예 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IE에 관련된 그 어떤 디버깅 툴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 마크업 개발자들은 작업이 끝나면 대부분 디자이너분들과 이제 검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뭐 앞서 배운 개발자 도구의 이제 도구 검사를 활용해서 페이지 뷰를 이제 직접 리얼과 동일한 환경으로 맞춰놓고 검수를 하게 된다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명확한 검수 내용이 전달이 이제 가능해질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마크업자들이 빠른 대응으로 이제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좀 행복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